참 재밌는 게 제가 요즘 들어 늘 강조하는 게 다들 똑같은 얘기하면 뒤통수를 친다는 거죠. 근데 근데 이번에는 사실 좀 속을 만도 했죠. 아까 지금까지 설명드린 많은 요소들이 이제 물가가 꺾일 그러니까 생각처럼 예상보다 좀 더 꺾일 거라는 기대를 줬기 때문에 그런데도 지금 보니까 그 인간 지표들이 신호를 많이 줬더라고. 뭐 오늘은 할 얘기는 뭐 사실 정해져 있었죠. 이놈의 물가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크를 봐야 된다. 시장이 좀 이게 추세적으로 강세, 일반적인 기계적 반등이 아니라 추세적 강세로 가려면 세 개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세 가지 피크. 첫 번째 이제 인플레이션 피크, 그 다음에 긴축의 피크, 그리고 달러의 피크를 봐야 되는데 보기는 봤는데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크를 봤으면 찍고 이제 내려오는 건데 찍었는데 잘 안 내려와. 잘 안 내려올 것 같은 게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나스닥이 그날 5% 넘게 빠졌습니다. 이 정도라면 9.11에도 이렇게 안 빠졌던 것 같은데? 아니, 그 실망은 알겠는데 5%가 빠질 일이에요. 종목도 하루 5% 잘 안 움직여요. 근데 나스닥 종합지수가 5.12고 멈추지 장마감이 없었던 나서는 뭐 5.5까지 갔었잖아요. 이것만 놓고 보면 이제 러시아가 실수로 뉴욕에다가 핵을 쐈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 정도입니다. 근데 요즘은 워낙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계가 팔아되는 게 좀 있어서 거기에 놀라서 사람들이 또 팔고 또 기계가 또 작동을 하는 뭐 이런 게 좀 그래서 요즘은 이제 예전처럼 레버리지 크게 했다가 좀 털리는 것도 좀 있는데 아무튼 뭐 8.1을 기대했는데 8.3 나왔다고 뭐 이렇게 세상이 망할 것 같이 다 팔고 오늘은 또 이제 또 이제 하락을 늘 얘기하신 분이 나스닥 7천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원래 9천이었는데 2천을 확 깎으셨어. 나스닥 7천, 나스닥 7천이 근데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아요. 2010몇 년에 16년 그때 나스닥 8천 찍었다고 난리 부리면서 제가 강의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뿌려진 돈을 생각해 보면 7천이요. 근데 나스닥 7천 아니고 이제 코스피는 언제 7천을 볼까? 코스피도 액면 분할하면 안 되나? 그러면 이제 액면 분할하면 더 작아지지. 액면이 병합해야 되는 거구나. 아무튼 뭐 일단 한번 분석을 해보죠. 이렇게 빠질 일인가? 그리고 두 개를 봐야 돼요. 이렇게 빠질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왜 일단은 빠졌으니까 왜 이렇게 빠지는가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뭐 톡방이나 이런 데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김칫국이 좀 컸습니다. 기대감이 좀 컸죠. 뭐 8.3이 아니라 뭐 7.8 뭐 이 정도 내심 기대하는 데도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뭐 결국 시장이 설레발을 쳤다지만 설레발을 칠 만한 이유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CPI라는 거는 이제 물가잖아요. 소비자 물가잖아요. C가 이제 커스터머니까. 그러면 물가 지표들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마지막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행 지표라는 거지. 왜 그러겠어요? 내가 최종 완성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를 만들 때 이제 단가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중간중간에 가격이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완성품의 가격도 올라가서 내가 그걸 사면 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느리죠. 당연히 느리고 우리가 사는 것 중에 자주 사는 것 중에 가장 반응이 빠른 게 있죠. 유가. 주유소는 매일 바뀌잖아. 근데 이제 가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택시들 같은 경우는 자주 안 바뀌어. 매일 안 바뀌는 거기는 한 달에 한 번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이게 많이 오를 것 같으면 그날 전 12시에 막 택시들이 몰려가가지고 이제 엄청 넣어야지. 뭐 그런 게 좀 있는데 어쨌든 늘 매일매일 시가로 하는 건 이제 기름값 정도고 나머지 것들은 이번에 이제 뉴스를 장식한 게 이제 라면 과자 값이 올랐다 라는 건데 신라면이 한 7%인가 올랐죠. 신라면이 요즘 얼마지? 이제 1,000원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원래 한 700원 했었죠. 그죠? 한 개. 근데 요즘에는 한 개씩 사는 일이 없어가지고 가격을 모르겠어요. 그냥 막 올랐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 예감이라고 오리온 과자 아시죠? 그게 25% 올랐어요. 제일 올랐더라고. 내가 먹는 과자 중에 앞으로 못 먹을 것 같은 예감? 뭐 이런 거. 진짜로. 다른 포테토 칩은 12%인데 혼자 25% 올랐어요. 도대체 왜 어떤 감자를 쓰는지는 좀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걸 못 먹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이제
근데 과자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살이 찌니까. 뭐 그렇긴 한데 일단 물가라는 거는 그 CPI라는 건 굉장히 후행 지표고 그러면 이게 중요하면 이걸 미리 알려주는 선행 지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겠습니까?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강의 때 설명드린 게 있는데 자, 뭐 우리가 미국의 한 시민이라고 쳤을 때 제일 먼저 이제 물가의 상승을 알려주는 게 뭐겠냐? 수입 물가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사오는 것들이 비싸지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왜 수입을 했겠어요?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수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만드는 사람들 PPI가 올라가겠죠. 프로덕트. 그 다음에 이제 마진이 남는 게 없으니까 못 살겠다 가격을 올리면 CPI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입 물가가 꺾이고 있고 꺾인 지 좀 2달 됐고 PPI도 특히 미국에서 만드는 것보다 중국에서 만드는 것들이 더 중요하죠. 메이드 인 USA들은 대부분 좀 비싸요. 그죠? 메이드 인 차이나가 우리가 대부분 쓰는 거잖아. 그래서 중국 PPI가 꺾이면 3달 후에 미국 PPI, 아니 그 CPI가 꺾이거든요. 이제 만들어서 와서 소비되는 데까지 한 3달 걸린단 말이에요. 그거 꺾여 있었고,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 중에 물가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조업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원가가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보는데 빠르게 떠져요. 74, 62, 52 이렇게 쭉쭉쭉 빠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CPI가 빠지는 게 맞고, 그럼 8.1이라고 하는데 7.98 이렇게 나오면 이제 물가는 바이바이가 되는 거고, 물가가 빠지니까 연준이 더 이상 세게 금리를 올릴 이유가 없죠. 그러면 이제 나스닥은 다시 16,000으로 가는 겁니다라고 해서 다들 이제 김칫국을 그랑대로 마시고 있다가 오바이트를 이제 한 거죠. 일단은 예상보다 8.1보다 8.3으로 높아진 것도 슬픈데 내용이 더 안 좋았어요. 이게 물가라는 게 이게 천천히 올라가지만 한 번 올라가면 안 내려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스티키하다 그러거든. 근데 기름값은 그때그때 반응을 하잖아요. 기름값은 지금 한 1,740원 정도 하거든요. 서울 기준으로. 이 정도면 달만하죠. 기름값이 2,000원 정도 되니까 이제 친구들이 다 그러더라고. 이제 셀프 주유소 넣을 때 막 털게 된다고. 혹시 한방 소중한 내 기름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1,700원대로 오니까 이제 뭐 기름값 비싸가지고 어디 못 가겠다는 얘기는 잘 안 나와요. 그렇게 됐는데 걔네들은 굉장히 빨리 반응하고 빨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서비스 쉽게 말씀드리면 하다못해 뭐 타이 마사지의 가격도 올랐어. 그 타이 마사지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무슨 상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올랐어. 근데 그런 것들은 늦게 올라가지만 한번 올라가면 안 내려오죠. 그래서 이번에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서비스 같은 것들이 컸고, 특히 이제 8월달 그 물가가 먼저 발표된 나라가 미국은 13일로 발표됐는데 그 전에 발표된 나라들이 있어요. 중국은 뭐 2.8% 정도 오를 줄 알았는데 2.5가 나왔고, 한국도 6.1이 나올 거다 뭐 이렇게 했는데 5.8이 나왔고, 뭐 유로존도 9% 나올 거라고 했는데 9.1이 나와서 뭐 웬만하면 이제 예상보다 조금 작게, 그래서 7점 얼마를 좀 기대했던 거야. 근데 거기에 일단 그리고 연준이 6월 달부터 계속 얘기한 게 기대 인플레잖아요. 기대 인플레. 앞으로 인플레가 어떻게 될 것이. 그게 1년, 3년짜리가 우리나라 시간대 발표가 됐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으로 내려왔어요. 그럼 이제 전쟁 때문에 일어난 인플레는 이제 벗어났다. 그럼 연준이 더 이상 긴축을 안 해도 되겠네라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그때 많이 그 추석 지나고 처음 열렸을 때 좀 굉장히 좋았던 게 그런 분위기였다가, 보통 아시아 시장에 김치국을 이렇게 마시면 이제 밤 10시 반쯤 되면 좋은 일이 생기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카나리아이기 때문에. 미국에 좋은 일이 있는데 한국이 비실비실 되면 약간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한국이 완전히 오바이트를 쏟아놓고 유럽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다음날 한국이 좋아져요. 뭐 아무튼 그런 게 좀 있는데, 아무튼 뭐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맛있는 김치국이 많았다 보니까 이제 오바이트도 많았고, 그리고 6월 달에 정말 많이 빠졌잖아요. 6월 달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요. 그때도 CPI가 이제 고점 찍을 줄 알았는데 상회하면서 뒤통수를 거하게 맞고, 이제 그때 지금 저점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거의 똑같은 게 아니냐 해서 이제 겁을 먹었던 거죠. 이게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리고
그러면 6월 달에 뒤통수 맞았던 거는 기름값 때문이었거든. 정확히 말하면 원유가가 아니고 가솔린 가격. 그러니까 원유 가격도 제법 높았지만 그때 한 120불까지 갈 때였잖아요. 근데 가솔린 가격이 더 높았어요. 왜? 미국은 정제 시설이 없어가지고 원유가 비싼 데다 가솔린이 더 빨리 생산이 안 되니까 가솔린 가격이 더 비싼 거야. 그래서 이제 그래서 기름값만 본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기름값이 계속 빠지고 있고 지금 90 밑에 있잖아요. 그리고 가솔린 가격도 지금 계속 빠지고 있어. 그러면 됐다라고 했는데 기름값만 빠지면 될 줄 알았더니 다른 것들이 올라가지고 안 빠지니까 이제는 뭔가 희망이 없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요것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해야 될 게 숙제가 너무 많은 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실망이 좀 실망치고는 좀 과한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는 약간 반등을 했는데 그래도 꼭 지켜야 될 뭐 꼭은 아니지만 어쨌든 나름 의미 있는 뭐 자리는 좀 지켜줘가지고 완전히 속절없이 무너지진 않지만 어쨌든 좀 놀라운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 평균만 봐도 6월 달에 뒤통수 맞은 이후로 유가가 9.2% 빠지고 가솔린은 한 10% 정도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뭐겠어요?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기름만 보다가 가스한테 뒤통수를 맞았어. 유럽에서 가스 가지고 가스라이팅이 일어나니까 덩달아서 미국 가스도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미국에는 아무래도 가스의 사용이 이제 유럽보다는 적은데 그리고 실생활에서도 난방 정도밖에 없고 그리고 미국은 도시가스 별로 많지 않거든요. 도시가스 못 갈죠. 너무 넓잖아. 너무 넓어. 예, 그러니까 이제 체감이 별로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전력 생산 이런 데도 은근히 많이 쓰거든요. 이제 미국의 이제 전기 생산의 38%가 가스예요. 예, 그러니까 가스값이 오르니까 가스값도 오르는 게 있는데 전기값이 올랐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다 받쳐서 이제 물가가 안 빠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대를 했던 건 이게 기대 인플레거든요. 이건 이제 3년짜리, 1년짜리인데 이제 요런 것들은 이제 조금 요거 캡처 잘못됐는데 약간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 안에는 뭐 좀 이런데 그래도 3년쯤 지나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으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들이 이걸 일시적으로 본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많이 오르지만 계속 오르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해서 그때 이제 외국인들이 뭐 우리나라 코스피 선물을 한 2조씩 사기도 하고 분위기 좋았죠.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이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이 사단이 그래도 상승하겠습니다. 여기 트위터 보이시나요, 이게? 트위터는 상승을 했습니다. 왜? 이제 주식이 다 빠지니까 트위터에 가서 욕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트위터의 사용률이 높아져. 그래도 하나 더 오르긴 했는데 이건 뭐 의미 없고요. 그냥 말 그대로 불바다가 됐습니다. 불바다가 됐고, 뭐, 애플이나 이런 데가 뭐 5.8% 빠지고 뭐 하면 이제, 하긴 지수가 5% 빠졌는데, 볼 것도 없게 돼버린 거죠. 근데 이제 참 재밌는 게 제가 요즘 들어 늘 강조하는 게 다들 똑같은 얘기하면 뒤통수를 친다는 거죠. 근데 근데 이번에는 사실 좀 속을 만도 했죠. 아까 지금까지 설명드린 많은 요소들이 이제 물가가 꺾일 그러니까 예상보다 좀 더 꺾일 거라는 기대를 줬기 때문에 그런데도 지금 보니까 그 인간 지표들이 신호를 많이 줬더라고. 그 미국에서 이제 인간 지표로 정말 유명하신 짐 크리머 같은 경우도 이제 아예 이분 유튜버가 아니고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제 인간 지표로 이제 꽤 오래 활동을 하시는데 이제 발표되기 얼마 전에 심지어 트위터의 계정에는 이제 그 짐 크리머 거꾸로 가는 계정이 있어가지고 프로필도 심지어 이제 뒤집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인버스 크리머 ETF라고 이제 짐 크리머가 뭐라고만 하면 다 캡처해서 올리는 좀 독종 계정이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세요. 전설이 다시 시작됐다. 여기 CNBC 나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지금 그 선물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제 연준이 드디어 인플레이션과 싸움에 승리한 것 같다 라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가슴 웅장한 얘기입니까? 그러고 나서 1시간 뒤에 이게 여기가 이제 11시 그러니까 그 시간을 좀 맞춰보면 1시간 좀 후에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아마 이분이 오래 활동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계속 보게 돼.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아직 그 굴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제 암호화폐의 시간이다. 무슨 시간인지 잘 모르겠어. 그 밑에 암호화폐 눈 달린 애들이 오, 노, 막 이런 거 막 달려있고. 보고 있으면 되게 웃겨요. 보고 있으면 되게 웃긴데. 아무튼 뭐 그 밤 시간에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벌어졌고. 자, 근데 일단은, 저는 그러면 두 가지 질문 중에 과하냐? 예, 좀 과합니다. 좀 과함이 있다. 한 3% 정도까지는 좋은데 5%는 좀 과함이 있고, 그리고 그러면 아무 일도 아닌데 그냥 놀란 거냐? 그건 아니다. 꺼림칙한 게 있다. 꺼림칙한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기름만 잡으면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잡기가 또 좀 애매한.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 경기 둔화를 좀 상당히 받아들여야 되는 그 스티키한, 끈적한 물가들이 좀 올라간 것도 있지만, 그리고 생각도 안 했던 게 뒤통수를 친 게 있어요. 지금 미국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이제 경기 침체다, 뭐 기술적 경기 침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소비가 그 극명하게 요즘 딱 우리가 이렇거든요. 물건 사는 데는 돈을 아끼죠. 근데 사람들 만나고 외식하고 하는 데는 그대로 씁니다. 오히려 더 늘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소비가 똔똔인데 알고 보니까 서비스나 외식이나 뭐 여행이나 뭐 이렇게 말 그대로 이렇게 사람들하고 뭐 노는 것들은 소비가 늘었는데, 뭐 가전제품, 뭐 컴퓨터, 뭐 이런 이게 소위 말하는 상품을 사는 것들은 확 줄었어요. 그래서 그럼 상품 물가는 당연히 빠지겠네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안 쓰니까. 근데 사람들이 돈이 많았어요. 또 쓰더라고.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일단은 소비가 좀 준데다가 재고가 많기 때문에, 재고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뭐 월마트나 이런 데 재고가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할인 행사에서 밀어내야 되잖아요. 싸야 팔리니까. 그럼 할인을 하면 그 자체로 물가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재고는 할인하는데 신상은 더 비싸게 팔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 돈이 많다는 얘기야. 돈이 많아요. 제가 추석 때도 어디 한번 그 부모님이 이번에 역으로 올라오셔가지고 밥 좀 먹으러 가려 했는데 미어 터집니다. 경기 침체라며. 인당 12만 원짜리 식당을 가는데도 예약이 안 잡혀요. 그러니까 아예 안 돼. 그냥 뭐 다 12만 원이 아니고 인당인데도.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놀라. 야, 수요 파괴는 덜 됐구나. 금리를 빡시게 올려가지고 다 한번 뜨거운 맛을 봐야지. 그래, 우리가 이러고 있는데 무슨 뭐 물가가 내려가겠,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은 또 그 에너지하고 식품이 요즘 하니까 이 두 개 빼고 다른 일반적인 물건이 반등한 것들은 조금 의외였던 거죠. 의외였던 거고, 그게 지금까지는 공급 변목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오르고 막 이랬는데, 그 신차 가격이 또 두 개가 끌고 갔어요. 옷 사고 새 옷하고 신차들 가격이 끌고 갔어요. 사람 돈 많은 거지. 돈이 없으면 이런 거 당근마켓에서 싸게 사고 내고 요청하다 차단당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신차를 사고 새 옷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살만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지금 유럽에서 경제 성장률 제일 좋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유럽에서. 지금 유럽 다 골로 가고 있잖아요. 막 전기세 10배 터지고 막 난리 났잖아요. 그 중에 제일 멀쩡한 나라가 있습니다. 프랑스. 왜? 프랑스는 명품 기업이 많잖아요. 네, 누리동마님 감사합니다. 프랑스는 그냥 차라리 월마트나 애매한 것들이 망하지 부자들은 까딱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에르메스나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더 올리잖아. 그러면 매장에 깔려 있는 것들이 가만 앉아 있어도 10% 올리면 또 10% 올려 팔 거니까 지금. 그래서 오히려 프랑스가 GDP 성장률이 좋아요. 그러니까 약간 양극화를 보여주는 거지. 양극화를 그래서 지금은 이제 더 현대 아니면 다이소. 중간에 끼어 있는 것들이 이제 재난인 거죠. 뭐 이마트라든가 뭐 이렇게. 예.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막 뉴스 켤 때마다 물가 때문에 뭐 이렇게 리포트를 나가면 전부 다 재래시장에서 막 특히 이제 상암동 가까운 저 망원시장 맨날 나가잖아요. 근데 왜 이마트나 홈플러스는 왜 안 가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마트에서 채소 사면서 비싸다는 이제 그 아주머님들 막 인터뷰 많이 나왔는데 이마트 원래 비싸거든요. 이마트 원래 비싸요. 원래 돈 많으신 분들이야. 쿠팡 프레시나 이런 데서 넣고 빼는 게 더 많지. 요즘에 그 시간에 마트를 가서 장을 본다는 것 자체가 여유 있다는 뜻 아니에요. 맞벌이 안 하고 이제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 장 보러 왔는데 채소가 많이 올랐네 이 정도에 와닿지 않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 하나 슬픈 게 뭐냐면 피크는 찍었는데 내려오는 속도가 밑에가 생각보다 단단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소비가 그렇게 많이 파괴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한 번 올라가면 내려가기 힘든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약간 실망을 넘어서 이제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도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일단은 실망이고, 근데 전 나중에 슬라이드에 따로 있구나. 그리고 CPI 중에 40%가 주거비예요. 주거비. 네. 그러니까 미국은 물가 지표에 주거비가 가장 많이 높은 비율이에요. 한국은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다 정상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객지 생활을 해보면 이제 부모님 집에서 나오면 이제 고정 지수 중에 제일 큰 게 월세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집 있는 게 스펙이라는 게 같은 월급 300을 받아도 누군가는 1000에 90짜리 오피스텔에 살고 있고, 아니면 누군가는 또 부모님 집에 살고 있으면 연봉이 뭐 1500 차이 나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건 굉장히 낮게 봅니다. 비율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집값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나라 물가 지수 올라가진 별로 않아요. 근데 미국은 집값이 올라가면, 근데 렌트 가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거 비용이니까 쉽게 말해서 월세를 얘기하는 건데, 그 월세라는 게 애매한 게 미국도 계약 기간이 있잖아. 그러면 제가 지난달에 계약을 했는데 그 사이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재계약을 하자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 하면 계약 기간까지는 가는 겁니다. 그러면 반영이 너무 느리잖아.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하냐면 집주인들한테 물어봐요. 네가 집이 얼마 있는데, 근데 그 집에 자기가 살고 있는데 만약에 임대를 주면 얼마 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람이다 보니까 더 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 그러니까 웬만하면 잘 안 내려와요. 집값이 아주 그냥 많이 작살이 나야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집값이 올랐다가 좀 내려오고 있는 거잖아. 근데 사람들은 내려간 집값이 더 내려갈 거라고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려가다 말겠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게 시장가가 아니고 서베이, 그냥 설문조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내려와요. 잘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후진 거지. 지금 물가 지표로 연준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데 심지어 그걸 그냥 바램을 물어보는 게 그게 40%가 들어간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건 좀 있는데, 일단 물가 지표라는 거는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우리가 물가한테 시달렸던 게 1년 반쯤 되는데, 예상보다 높았던 게 10번입니다. 위로 갔던 게 다 우리 뒤통수예요. 이게 안도가 2번밖에 없었어. 근데 슬픈 것이 첫 번째 안도가 8월이었어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8월 CPI는 작년 8월이 기준이잖아. 그럼 작년 8월이 낮았네? 그럼 지금은 기준이 낮으니까 확 내려가지 않으면 높게 나오겠네? 기저효과지. 하필 이때 또 걸린 거예요. 재수도 더럽게 없는 거죠. 그 이후로는 계속 올라갔으니까. 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이제는 물가가 아예 안 내려와도 물가 내려가게 되었어요. 왜? 기준이 높아지니까. 기준이 높아지니까. 작년 대비라고 했죠. 작년 대비. 그래서 여기 보면 물가가 작년에 팡 터지다가 8월에는 이상하게 안정되죠. 그러다가 다시 터진 거예요. 근데 우리 8월의 기준은 여기라고. 그러면 지금 생각해보면 기준이 이렇게 올라가겠네?
그죠? 그러면 물가가 똑같은 방향, 똑같은 각도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물가는 의외로 빨리 내려올 수도 있다. 특히 적어도 헤드라인 정도는 많이 꺾일 수 있다. 그래서 연말, 그래서 겨울이 정말 중요합니다. 겨울에 유럽이 안 얼어 죽는 거하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해서 물가가 좀 빨리 빠져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숨통을 틔울 수 있죠. 근데 겨울에 얼어 죽게 되고 이렇게 이 계속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내년도 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하게 되는데 일단은 이번에는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좀 그 6% 올랐던 거 이제 5% 토해냈으니까 김치국 마셨던 것 중에 그래도 국물을 일부는 남겼습니다. 완전히 더 토하진 않았어요. 예,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이렇게 근데 사실 기대가 좀 있었는데 좀 실망이긴 합니다. 근데 무산된 게 아니라 연기된 거니까 이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